제76주년 개헌절 개헌절을 기념하여 인천 김성선생 고택에서 열리는 우리 인천 선생을 비롯한 개헌의 원흉들을 기리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오늘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인천 선생께서 이렇게 가호를 하셨는지 딱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멀리 광주, 고창, 전주 오신 분들,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서도 이 폭우에 이렇게 집에 나서실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 사랑방 대표 최영도입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서 인천 기념회 이진강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서 1948년도 6월 21일 밤에 이 인천 사랑방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었던 낭산 김준현 선생의 고향인 영암 출신 우리 박준영 지사님으로부터 인천과 낭산 그리고 건국원법 탄생 이야기란 주제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또 멀리서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을 이 앞에서 인천 선생 가상 앞에서 하고, 오늘 또 처음 여기 인천 고택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인천 고택에 우리 옛날 인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독립군들한테 그 근거문을 열어줬다는 근거가 작년에 처음 봤는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이도곰탕에서 이렇게 식사를 점심을 하고, 또 그 식사 자리에서 여기서 못다 하신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오늘 점심은 우리 이진강 이사장님께서 인천 기념회가 아니고 이진강 이사장님이 개인이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고마웠다고 이렇게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이진강 이사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오늘 행사 마치면은 특별히 바쁘신 일 없으면은 다 이렇게 같이 이도곰탕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76년 전에 이 인천 선생 고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헌법, 개헌헌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인천 선생을 비롯한 그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어서 우리 이진강 인천기념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강 이사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우리 인천 선생의 혼이 깃든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4학년 때 당시 실질적으로 사법시험 제5회 사법시험에서 실질적인 최연소 합격을 하셨고 검찰에 가셔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전경환, 연보연 그 뇌물 사건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인권과 법치에 한 틈 비침 없이 처리를 잘 대검 중수부에서 아주 요직을 맡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야 복조기로 나오셔서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해 오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천기념회 이사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우리 인천 선생 복권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진강 이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대 회장님 과분한 소개를 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 사랑방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대 회장께서 앞에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 몇 시간 전까지도 세차게 비가 내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사 시간에 또 이 장소에 그 세찬비가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 여러분들의 음덕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염원에 깃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 76주년 재헌절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국회 그리고 헌법유관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거국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매년 이 자리에서 참 어떻게 보면 조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의미 있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성수, 인천 김성수 선생을 비롯한 낭산 김진현 선생님, 그리고 유진호 박사님, 기타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인천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모여서 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세우고 그리고 정부 형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골격을 짠과 아울러서 그 당시에 혁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자 유전의 원칙, 그것에 의한 농지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 조문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나 각 단체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도 오늘의 행사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셔서 낭산 김준현 선생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헌법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인천 김성근 선생님을 비롯한 선각자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시긴 했지만 그분들의 사람됨과 인격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공적은 어디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가슴 깊이 참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본받아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곧 시계 끝나면 인천 선생이나 또 이 부인께서 독립운동하는 양반들한테 독립자금을 주었던 그런 근거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인천 선생의 처가댁을 한번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내용이 뭐냐면 인천 선생 장인께서도 당신은 무력투쟁을 반대하지만 자기 조카가 무력투쟁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를 안 하시면서도 내가 우리 곡간문을 열어놓을 테니 네 알아서 해라 했던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어른들부터 배우신 거를 그대로 자손이 이어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도 보고 그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인천 선생이나 함께 하셨던 분들이 우리 역사가 지나가면서 뭔가 잘못 인식이 되고 또 덜 인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인천기념회의 이사장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그리고 함께 이웃을 한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강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이사장님 연세가 죄송합니다만 1943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81세신데 그 더울 때 그 3박 4일 일정으로 고창의 인천 생가, 그 다음에 줄포, 그 다음에 그 내수사 백년암, 또 담양, 그 창평 이런데 그 인천 선생의 흔적을 우리 항호택 전 동아일보 논설주관님하고 일일이 답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천 선생 처가 예? 처가에도 이렇게 이어서 우리 그 박준영 전 전남 지사님께서 인천과 낭산 그리고 건국헌법 탄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의 정부 당시에 공보수석, 그
그다음에 이대 국정홍보처장 하시고 또 전남 도백으로 이제 오랫동안 아주 멋진 도정을 펼치시고 또 국회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박준영 지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남 영암 3호면 출신이십니다. 제가 오늘 과분한 주문을 받고 감히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진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또 선후배님들을 같이 함께 뵈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저는 현대사에서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역사를 배우는데 항상 조선 초나 고려에서 끝나요. 그 후로 역사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수업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현대사를 읽어보고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일 합방도 그때 읽어보게 되고, 또 제가 거기서 심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흥사단에 들어가서 아카데미 운동을 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한테 우리가 먹힌 것이다. 어떻게 힘을 기를 것이냐, 여러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 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물산, 요즘 얘기를 하면은 기업이겠죠. 기업을 좀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독립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가셨어요. 그런데 하와이 어디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께 가서 보니까는 상투를 든 두 사람이 그 길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상투를 든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우리 한국 조선족 출신들이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결국은 민족의 중흥을 이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힘을 기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나는 객이 아니고 우리 주인이다. 우리 나라의 주인이고 또 우리 민족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된다. 남한테 자꾸 미루지 마라. 근데 그 후로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그 생각들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인촌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자기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누가 벌었냐? 제가 나중에 그것도 본 역사지만은 본래 인촌 선생님의 이 선조들은 전남 장성에 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해요. 그런데 고창에 돈이 많은 집안으로 장가를 가요. 지금 얘기하면은 대일살이가 된 거예요. 대일사이라고 그러죠. 그래 가서 그분이 맞으면은 이 돈을,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부자 집안이 맞으면은 이 기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촌 선생님께서 뭘 하셨냐? 저는 제가 하여튼 일단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공부를 하러 가시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송진우 선생님도 만나고 김준현 낭산 선생님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죠.
그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있었던 자산이 없었다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돌아와서 경성방직을 만들고 동아일보를 창간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읽으면서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해서 민족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만들려고 생각하셨을까? 저는 사실 72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을 마치고 언론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형님도 보시고 하는 게 동아일보예요. 이 나한테 익숙하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동아일보에는 기자를 뽑지 않더라고요. 매년 뽑았는데. 근데 중앙일보가 뽑아서 저는 거기를 갔습니다. 중앙일보 저는 국이에요. 국이. 그래서 언론계의 그 변화를 쭉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창간사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냥 몇 군데 창간사를 보는데 이조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였냐? 민족주의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민족이 말하자면 자주성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는 이런 현상에서 민족 우선주의를 우리 국민들은 갖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융성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지금도 광복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광복이라는 것은 옛날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나 인천 선생 입장에서 그 과거는 뭡니까? 조선을 말아먹어버린 조선 왕조예요. 그런데 그는 왕조 회복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때 이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 또 김준현 선생님 같은 분은 일본을 거쳐서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특파원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러기를 하시는데 그때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다.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뭔지 모르요. 그래서 저는 인천 선생님과 김준현 선생 등 그때 동아일보를 창간해서 꾸리고 하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내걸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공부를 하지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민족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서 부흥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바로 광복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더 깊게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창간사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문화주의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하도 우리 민족은 절대 문화적으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고 불교를 받아들여도 해동 불교로 이것을 우리가 개조를 해서 우리 것을 만들었고 유교를 받아들여도 우리 것을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문화 창조력이 있는 나라다. 21세기는 자본과 노동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지식정보 사회,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제가 요즘 김대중 대통령하고 나눴던 대화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식정보사회, 요즘 같으면 인터넷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두 번째는 문화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금지곡 없애라. 우리 금지곡에 익숙하죠. 저기 세대는 문화를 영화를 검열하지 마라. 어떻게 관료들의 눈으로 문화라는 것은 창조인데 그 창조를 재단할 수가 있느냐?
문화인들한테 그 창조력에 맡겨라. 그 얘기를 수십 번 저는 듣고 들었어요. 그래 나중에 그 전에 제가 이 본 자료들에 보면은 통화일보 창간사에 바로 문화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서 민족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주예요. 그럴 때 김준현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 게 해방되자마자 얼마 후에 송진우 선생이 암살당합니다. 아마 8월 달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아마 12월이나 그쯤 될 거예요. 또 몇 년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암살되죠. 그래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께서 김정은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을 쭉 보면은 좌우 또 미 군정과 또 한민당 이런 사이에서 이견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인천 선생님께서는 가능하면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사람 보내서 누구 만나게 하고 이런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적으로는 거는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헌법이죠. 그건 아마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헌법이 본래는 유진호 선생님께서 만들었다 하는데 그건 내각 책임제 아닙니까?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는 국회의장이죠. 반대한다 이거죠. 대통령 얘기를 하려. 두 가지가 다 저는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 대통령제에는 그래도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각제는 여러 조합을 각 전파들을 모아서 서로 화합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민주주의 세력과 민족 세력과 또 공산당 세력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점령군인 미군이 있고 소련군이 북한에는 있고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건 뭡니까? 저는 항상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대화하고 타협해서 거기서 가장 최선의 길을 가자. 공산주의 국가는 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인초 선생께서 그걸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강력한 그런 정치 체제를 갖는 게 좋겠다. 당장은. 그래서 저는 타협을 하고 그 사이에 오늘 자료를 보니까는 이 김준현 낭만 선생님께서 덜렁거리는 차를 타고 어디 청와대 가서 아니 청량리 가서 누구를 모셔와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그거를 수용하셨다는 것은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은 다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받들고 총리를 누가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많았겠죠. 그때 아마 다수 사람들이 지지를 했던 사람이 저는 인천 선생님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맞으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안 급한 문제에 관한 한 서로 타협해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오늘의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어졌고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잘한 대통령도 있고 못한 대통령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민들이 그래도 번영을 누리고 외국 가면은 한국인이다. 그러면 존경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셨다. 동아일보를 창간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민주주의, 민족주의 다음에 민주주의.
이것을 나는 실천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선생님의 정신을 기린다는 것은 우리 고통받는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리고 조선 왕조, 나라를 망가뜨려버린 왕조를 부활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문화가 싹트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자. 저는 지금도 그걸 읽어보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본인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고 또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것을 인천 선생님의 생각을 대한민국 정치에 대입해 보면은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뭘 하기보다도 내가 어떤 이익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생각만 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천 선생님은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물려받았던 수천 정도의 농지를 다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그런 정책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곧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저는 언론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 돈을 가지고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지주 중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민족의 융성과 모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그러면서 그 돈을 투자했던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제 말기에 이렇게 인천 선생님께서 하시는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근데 그것을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 때 바로 그것을 결정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그것을 또 실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정말 민족 우선, 민주주의 우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스스로 반성하고 그렇게 이 인천 선생님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인천 선생님 존경하시고 또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앞장서신 분들이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또 오래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언제 또 다른 기회에 또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민족,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화, 창달, 이 세 가지 가치를 저는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준영 지사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천 선생님께서 뒤에서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 말씀하시니까 빙그레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 아마 인천 선생님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시 반에 이제 식사가 예약이 돼 있는데 일단 12시까지 여기 12시에 여기 기념 촬영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시간에 몇 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신 분이 일단 우리 조강한 보구의 명예회장님, 우리 조강한 회장님께서는 고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중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동아일보, 인천 선생과 아마 가장 많은 인연을,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준영 기사님께서 흥사단 말씀, 안창호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흥사단 흥민통 상임 대표를 하고 계시는 양영두 대표님도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양영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또 한 분은 인천 선생과 같은 방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인천 선생의 정신을 평생 이렇게 한다고 우리 정우천 의원님, 우리 정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다음에 우리 또 인천 선생 변정에 가장 앞장서 계시는 우리 주대한 대표님 말씀을 한 5분 내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사 장소에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원이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동아일보 30년 있었는데, 우리 박준영 기자께서 동아일보에 사온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고 박 지사님하고는 제가 그 DJ 때 이제 유일하게 방송위원을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수석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 몇 번 뵙고 그랬습니다. 뭐 인천 김도성 선생에 대해서는 여기 모두 너무 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깊이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가 뭐 인천 하면 뭐 당연히 중앙고등학교 인수, 또 고려대학교, 또 경성방직, 또 한미장 총재, 동아일보 창립, 이렇게 5가지를 하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 늘 강조한 게 3.1운동과 이 나라의 근현대 제일 중요한 게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인데, 3.1운동은 중앙학교 기숙사에서 고아 선생과 그 기당 선생 모시고 인천에 직접 주도하셨고, 대한민국 건국은 바로 이 자리에서 헌법 초안이랄까, 경제 유지의 원칙이랄까, 농지개혁, 그 당시 신익희나 이런 선생은 조봉암을 아주 극구, 여기 조봉암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계시지만, 그 조봉암은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 막 그러자 인천이 잘못 맞고 조봉암을 끌어 들어가지고 농지 개혁했는데도 뒤에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이 그래서 된 거죠. 그러니까 농지 개혁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나 3.1운동, 김일운동 전부 다 인천 선생이 바탕에 계시다. 그리고 아까 내각 책임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유진우라든가 이상적인 그 학자들은 당연히 내각 책임제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내각 책임제를 오남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자기를 대통령을 시키고 김성수가 내각 책임제 총리가 돼서 자기는 허수아비 만든다.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내각 책임제를 반대한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리도 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인천을 이제 아무래도 훌륭한 부이지만 경계를 하면서 총리도 안 시켰다는, 그래가지고 재무장관을 내정을 했죠. 근데 인천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통령으로 모시고 그랬지만, 그 당시 그런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천을 기리고 그런 마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인천 사랑방 회원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양영두 흥민통 이렇게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강 이사장님, 또 우리 전북 동양의 후배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최영대 선생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별로 몰랐는데 어제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고향이 전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께서 특별히 낭산 선생과 우리 인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흥민통이라고 하셨는데 흥사단에는 3대 운동이 있습니다. 민족통일운동본부, 교육운동본부, 투명사회운동 이렇게 세 가지의 본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1913년도에 LA에서 창립을 하신 민족 전도 번영을 위해서 세우셨고 그 실행의 과제로 상해 임정에 가셔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흥사단이고 대한민국의 NGO 중에서 제1호 단체가 됩니다. 그 이후로 뭐 조병옥 박사로부터 정일영 박사 많은 분들이 군정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다 하셨고 이승만 박사 시기에 와서는 거꾸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흥사단 출신들이 거의 그 현직에 나가지 못하고 교육계나 기업 이런 쪽으로 흐른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흥사단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을 받드는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부끄러운 마음, 성찰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흥사단의 정신이 인천 선생께서 기업가로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운동, 언론 이렇게 해가지고 도산 선생과 괴를 같이 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족적을 남기시다가 가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와 그리고 민족에 남긴 이 등불에 대해서 영원히 추모하고 그분을 존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짧게 증언하고자 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2013년에 흥사단이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막 탄생된 첫 해인데 그 해에 센터사를 만드신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지금 동숭동 흥사단이 지금 동숭동에 있습니다. 센터사도 건물이 동숭동에 있는데 명동에 있던 흥사단이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이 김재순 의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동숭동으로 흥사단이 왔는데 그 100주년 기념하는 동아일보에서의 특집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편집국장은 최영훈 국장이었는데 제가 가서 좀 요청을 했고 이래가지고 이사장은 우리 반대철 이사장이었고 이래서 증언하는 가운데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이욱 박사께서 도산 선생의 비서를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장이욱 박사의 비서를 또 김재순 의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욱 박사님한테 들은 말씀 중에 도산께서 서울에 오시면 반드시 인천 선생이 지금 서울시청 자리 옆에가 다동에 시민여관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민여관에서 유숙을 하시는데 찾아뵌다고 그래요. 그 찾아뵀는데 반드시 금일봉을 두텁게 담아가지고 그 시민여관에 와서 그 방석 자부동 밑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것을 자기가 봤다. 그리고 그분의 경호를 위해서 동아일보 체육부장을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서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도산 선생을 계호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증언을 김재순 의장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증언을 하셨는데 제가 요청하기는 그걸 좀 동아일보에서 꼭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편집회의에서 그러면 너무나 인천을 올리는 것 같아서 뺐다 그래요. 근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에 잘못된 오류에 의해서 인천 선생을 친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고창에 있는 그 인천로를 없애고 인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적 또 역사의 기술을 회절하기 시작하는 이런 아픔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왜 그때 동아일보가 그걸 안 썼는가? 중요 뭐 여기 저 우리 황호택 그 논설주간 고문도 계시고 우리 조강환 선배도 계시지만 근데 굉장히 동아일보의 원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말을 들으니까 그 중요 임원 회의에서 그걸 빼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동아일보가 민족 사관을 있을 때 그 어려운 압제 속에서도 쓰고 했는데 그 인천에 관한 그 얘기를 흥사단에서 그런 증언이 나오는데 왜 그걸 옮기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아마 지금도 녹음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녹음을 하고 해서 지금 아마 그때 배석했던 이승현 차장이 지금이 아마 편집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인지 아닌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지원을 드리면서 특히 고택에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헌법을 만든 날 제가 이 행사장에 오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회 기념식을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왔습니다. 개헌을 하자. 헌법의 소중함을 알자. 그리고 모든 주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00번, 100번, 10,000번 주장해도 나쁘지 않은 것은 건국에 있어서 헌법이 우리의 큰 삶의 장전이고 그리고 국민의 모든 법리의 장전이라고 한다면 이 헌법을 만들었던 그 기초했던 분들의 은혜 그분들의 궤적을 계속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뜻을 받던 일도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는 인천 선생의 그 명예가 복권되는 순간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 자리를 메꾸면서 노력하겠다. 덕돌 한 장 옮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진강 이사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영두 대표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고 또 너무 이런 역사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꼭 정말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때 녹음 돼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취재를 해가지고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양영두 상임대표님께서 또 우리 인천 선생 복권을 위해서 벽돌 하나 넣는 심정으로 끝까지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고 저도 힘이 납니다. 이어서 우리 양영두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이어서 우리 정운천 전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딱 그 인천 선생하고 태어난 그 방 그래서 평생을 인천 선생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신다. 그 덕분에 장관도 하고 그 험지에서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운천 장관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최영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주대환 박사님하고 제가 함께 이러한 조봉암 선생, 그 다음에 인천 선생 명예부 운동 한다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좀 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돕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이진강 이사님이 거기 인천 고택에 오셔서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좀 그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1891년생, 수당 선생이 96년생, 아니 91년생이 인천 선생, 그다음에
6년생이 수당. 저희 아버지가 98년생. 저를 쉬운 7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나와서 저한테 계속 입력을 시켜준 게 그 집터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단이래요. 그래서 삼정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인천 선생 나오고 또 김상엽 총리도 그 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와 총리를 약속받았지 않나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아직 왔습니다. 모르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천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으로 이제 아까 박준영 지사님 말씀대로 대릴사회로 오셨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자면 그 증손자죠. 이게 정계량 선생이 이제 사위로 김요엽을 맡았는데 김요엽이 정씨 할머니. 이 정씨 할머니 형제간이 저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요엽공하고 같고 아버지 때하고 김성수 선생님하고 같아 형님 동생. 그 다음에 저희는 상만 씨 동생님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17살에 저를 낳아서 제가 어렸을 때 좀 쓸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하, 너는 인천 선생 그 방에서 유일하게 태어났느니라. 따라서 인천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해봐라. 그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무조건 고려대학교를 가야 돼. 하여튼 삼수를 해서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돈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은 이제 6.25 이후에 쫙딱 망해가지고 졸업을 할 때 5.18이 터져가지고 그 인천 선생 두 가지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가슴속에 담는 거는 공선사후. 모든 거는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거 우선해라. 그 다음에 졸업 때 이제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친구들을 까먹고 들어갔는데 저도 학생운동을 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첨단을 가든지 인생이 가는 길에 최고 낙후된 곳을 가라. 그럼 나중에 하나로 보인다. 근데 제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농업이 가장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을 가라 하는 모양이구나 인천 선생이.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해남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25년 동안 땅 6,000평을 가지고 거기서 농업을 살린다고 해서 만든 게 키위 참다리라 하죠. 그걸 7대 과수로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관까지 되더라고요. 이 수입 개방에 따라서 아마 농민 출신이 장관 된 건 500년 역사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산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바꾸고 또 소금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꾸고 또 그래서 5대 식품으로 만들어서 한식 세계화를 선포하고 광우병 때는 이제 식당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유통질서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했는데 아는 분 별로 없죠. 네? 근데 하여튼 그 정신으로 공선사후 정신. 제가 농업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 공선사후 저기 써있네요. 저것 때문에 공선사후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가 청문회도 통과되는 그런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사업한 사람이 청문회 통과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뭐 해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 덕은 뭐 인천 선생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실사구시적으로 인천 선생님께서 해오시는 얘기는 다 하셨고 후학들이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이제 장관 그만두고 전주 땅에 내려가서 벌써 15년 됐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지역주의 극복은 신념 가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안 된다 해서 정말 도지사 떨어지고 또 국회의원 또 떨어지고 할 때마다 인천 선생의 그 유지를 제가 행동으로 정치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세 번째 정말 2016년도에 제가 당선됐습니다. 31년 만에 이 보수의 이름으로
저기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기적을 이뤘는데 그것도 111표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아마 저기 계신 인천 선생님이 음덕으로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이후에는 제가 또 재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아마 이번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또 인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제가 떨어졌습니까? 하고 답은 인천 선생님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제가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그 묘소가 저 마석에 있는데 그 인천 뒤에 고대 뒤에 그 묘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땅이 어떻게 이념화 돼가지고 인천 선생님이 그 진실한 의지를 제대로 못하고 명예를 그냥 추락시키고 있는데 명예회복 운동에 우리 최영대 사랑방 대표 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도 꼭 아까 양영두 회장님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천 의원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장관 청문회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신 게 우리 인천 선생의 공선 사후 정신 항상. 그래서 우리 인천 선생께서 남긴 그런 정신적 유덕이 이런 50년, 100년 후에도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 정우천 의원님의 사례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대한 대표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천 선생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2019년 3월 8일 날 우리 주대한 대표님께서 강주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자리 채워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본래 강연 주제와는 달리 인천 선생에 대해서 한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인천 선생이 고려대학교 동아일보 부통령을 하신 분으로서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3.1운동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을 놓은 분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우리 주대한 대표님 말씀 듣고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대한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은 이제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막스주의하고 뭐 사회주의 운동하고 뭐 노동운동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나이 들어서 전향을 하고 뭐 이랬던 그 과정이랄지 이런 데서 아마 축산 선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입을 느끼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분을 완전히 이해 못해서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축산 선생의 서훈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방금도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행사에 못 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천도 바로 축산 공부 조금 하다 보니까 바로 인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른들은 다 낭산 선생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그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가장 어떤 것은 근간에 와서는요.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근데 그 세계 인권 선언이 영문으로 보니까 유니버셜 데클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권에 관한 선언이겠죠. 근데 그 세계 인권 선언과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같이 건국헌법을 같이 읽어보면서
정말 놀래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세계 유엔 초대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 같은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십만 자기 나라의 청년들을 목숨을 바쳐서 2차 대전을 그 성전으로 이끌었던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친 그 대가, 그 전쟁의 대의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상과 꿈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이게 저는 유진호 박사가 뭐 기초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써준 거 아닌가 싶어요. 거의 그대로 돼 있어요. 조항 하나하나가 거의 글자까지 거의 같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인권선언 그러면 뭐 인권, 뭐 자유권을 아니 노동권, 사회권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육받을 권리 아주 자세히. 근데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똑똑했나? 아니면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알던 독립운동가 그러면 보통은 뭐 완고하잖아요. 다들 뭐 그냥 지조를 지킨다 해서 완고하고 뭐 시대의 흐름 같은 건 잘 모르고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현대적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을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바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냥 알던 그런 독립운동가 정도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고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또 재헌국회에서 토론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하튼 아직도 뭐 공부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인천, 낭산, 죽산, 해공 이런 분들의 그 지성과 이 당대 세계를 아는 또는 민주공화국의 그 기본 원리와 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셨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대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쪽에 가셔서 5분만. 지금 그쪽 시간이 전 선생님을 위해서 5분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훈 박사님께서 이렇게 잠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살아있는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기쁩니다. 저도 아까 만학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은 광주입니다. 44년생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의제허병렬 선생님께서 야 훈아 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고려대학 가서 다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다시 고려대학에 와서 고려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고려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분을 보필을 쭉 해왔고 그러다 2000년도에
교육계획 실천 시민연대라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왜? 인천 선생님 정신이 바로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화고 하나는 경제고. 그래서 교육계획 실천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상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2년 동안 인천 선생님을 모셨던 연세대학교 김영석 박사님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의 선각자 인천 김성수 선생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 선생님 열정도 좋고 또 훌륭한 업적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 생동하지 않는 옛 이야기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최영대 선배 같은 분은, 우리 동지 같은 분은 인천 선생님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특수 직책에 계시면서 뒤늦게 직장을 떠나서 인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지금 사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사람 보기 드문 일이죠. 고려대학 졸업생이 약 40만인데 인천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어떤 분 강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일제 시대도 아닌데 너무 눈치들 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이게 군사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진강 이사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선생님의 큰 업적 중에 문화재단은 인체로 말하면 두뇌고 여기 이 자리는 심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살아 생동하는 인천 문화교실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애교육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인선 선생님 고택을 문을 활짝 열고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 선생님의 업적이라는 것이 물론 동아일보 움직이고 계십니다. 고려대학교 중앙학교 지금 후학교를 잘 지도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여성 두 분이 오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끼리끼리 모아서 그냥 인천 선생님 말씀하고 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을 많이 좀 초빙해 오셔서 인천 선생님의 그 활동에 좀 활성화를 기하자. 그래서 이 고택이 인천 문화 예술 활동 중심이 되는 생애 교육 활동으로 좀 기꺼이 써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 중에서 고대 출신, 고대 최초의 법대에 입학하신 오경자 선배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서 주십시오. 인사 좀 드려주십시오. 오경자 선생님은 평생 동안 문학 활동을 해왔고 지금 팬클럽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천 고택이 정말 여성들의 침체된 그런 어떤 의식을 개발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평양을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덕택으로. 그러나 버스 투어를 하면서 내가 꼭 물어봅니다. 그게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마이크를 꼭 드립니다. 남성보다는. 이야기를 한데 보면요, 여성들이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체계적인 말씀을 하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잠재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 선생님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민족의 저력을 극대화하자는 데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진강 이사장님, 오늘 저희들 건의를 좀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건의해 보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우리 이용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인천 선생 고대 동상을 학생들이 쓰러뜨리려고 그럴 때 우리 이훈 박사님께서
가서 몸으로 저지하셨다고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때 둘러본 다음에 식사 장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니 몇분 넣고 그래야 의자를 앞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 못 써요. 조금 앞으로 의자 한 앞에 앉으시고 아유 멋진 말씀이십니다. 이 박사님 말씀 저기